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탐구 사례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가 지난주에 메디컬 설명회를 갖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예과 서류평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전형과 그 다음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내신 등급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갖다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올해 이제 합격자 평균이 1.0이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위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위주로 했는데 다 1.0등급인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가감점 제도를 갖다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감점 제도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저희가 이제 예측해 보기 0.167등급에 대한 어떤 내신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167등급인 학생이 바로 이제 비교과가 좋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가장 중요한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대학들의 이야기를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탐구 사례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듯이 경희대가 계속 내신이 높아진다고 제가 앞서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이들도 다 1.0등급 때, 1.1등급 때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은 1.0이었지만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도 합격자 평균이 얼마였냐면 1.1이었죠. 1.1일 정도로 굉장히 내신이 높게 나오는, 그리고 최저 내신이 한 2.0으로 나오는, 일반고 비율이 82.5%였는데 특목고 자사고 비율은 10몇 %였음에도 불구하고 2.0만 한 학생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1.2, 1.3인 이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희대가 내신을 갖다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의대는 그랬지만 이제 또 치대나 이런 데는 다른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희대 의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2022학년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일반고 비중이 72.7%였고 합격자 평균이 1.3이었는데 2023학년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일반고 비중은 82.5%였고 합격자 평균이 1.1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2023학년도 지역균형 합격자 평균은 1.0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등록자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2022학년도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의예과의 등록이 일반고는 72.7%였고요. 그 다음에 한의예과 자연은 일반고 비율이 73.3%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의예과도 82.5% 늘어났고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등록자 전체가 다 일반고 학생이 100% 올해는 등록을 했습니다. 치의예과는 80%였는데 오히려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일반고 비율이 69%까지 합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변동은 약학과였습니다. 작년에 일반고 비율이 이렇게 85%나 됐는데 올해 경희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대 결과를 보면 어떻죠? 일반고 비율이 7.1%죠.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사실은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참 설명하기가 좀 힘들 텐데 이렇게 이제 큰 변동폭을 가진 것이 약대였고요.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비중이 69%였고 한의예과는 일반고 비중이 100%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일반고 비중이 82.5%였습니다. 이런 어떤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경희대가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죠. 경희대가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의예과가 40명이었잖아요. 40명인데 82.5%면 거의 얼마죠? 35명 정도가 바로 이제 일반고인데 일반고인데 35명 정도 일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5명 정도는 특목고 자사고였는데 눈에 보이듯이 저렇게 한 1.3등급 대와 2.0등급 대 이 학생은 이제 다 특목고 자사고겠죠. 나머지 3명조차도 다 어디였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도 1.2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참조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의예과 같은 경우 내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게 100%도 다 일반고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100% 다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얼마까지 합격을 했다? 1.8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죠. 저희가 재작년에 사실은
2등급 때 중반대인 학생을 갖다 1차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안 된 마음 아픈 사례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2등급 때까지도 저희가 1차 합격을 시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1.8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 한의대에서 뽑혔다라는 거죠. 이게 다 100% 일반고죠. 등록된 학생들의 학교별 구성 비율을 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가 경희대, 한의대에서 1.8까지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런 사실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경희대, 치대를 보면 일반고 비율이 69%였고 특목고 자소고 비율이 31%였죠. 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1.7, 요 정도 등급대까지는 경희대, 치대가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어디까지 합격을 했습니까?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의대, 한의대하고 치대가 굉장히 다른 분포를 좀 보이고 있죠. 약대는 아까 일반고 비율이 7.1%밖에 안 됐죠. 7.1%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 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분포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3등급 때까지 많이 분포가 돼 있지만 최저는 5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대, 한의대와 치대, 약대가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유의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다 이제 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는 only 뭐만 본다? only 세분념 및 특기사항만 보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가 이제 300점이죠. 근데 학업 역량 점수와 진로 역량 점수가 있는데, 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작년에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갖다 평가 관점으로 똑같이 갖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대학이 다 똑같이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영역은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학업 역량 점수가 A가 50점이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 점수가 A가 50점입니다. B를 맞으면 이제 47점인데, 올해 입결을 보니까, 어땠냐면 전부 다 그 의대를 갖다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점수가 대부분 다 A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1.0이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경희대에서 가감점 1점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봐서, 그죠? 다 우수하다고 해서 다 A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제 좀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감점 제도 1점을 갖다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 큽니다. 왜 크냐 하면, 자, 그 경희대 교과종합평가 300점은요, A를 맞으면 50점이고 B를 맞으면 47점이죠. A를 맞으면 50점이고 B를 맞으면 47점인데, 하나만이라도 B를 맞으면 곱하기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50에 진로 역량 점수가 47점이었어. 50점 더하기 47점이면은 얼마가 되냐면 97이잖아요. 곱하기 3입니다. 30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97 곱하기 3 되면 291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평가가 A일 때는, AA일 때는 300점이지만 AB가 되면 291점이어서 이게 9점 차이가 나거든요. 9점이 뒤에서 이제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내신 등급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냐면 0.5등급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서류가 우수하면 0.5등급이나 한 등급을 제가 일단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의대에서는 한 등급 이상을 커버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금 경희대 교과 그 서류평가 30%가 들어가는 데지만, 얼마가 되면 서류평가가 하나만이라도 삐끗하면 점수 차이가 9점 차이가 나고, 이것이 얼마가 된다? 바로 이제 0.5등급에 대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합격자들은, 당연히 이제 합격자들은 대부분 AA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당연히 높았고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제 또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를 갖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그러면 이제 가감점 제도 1점이다라고 하면 50, 50 맞았다 하더라도 1점 감점이 되면 99죠. 99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되죠? 297점입니다. 그러니까 3점이 감점이 되니까, 가감점에서 1점을 감점한다는 얘기는 교과 종합평가에서 얼마가 감점이다? 3점인데, 이 3점에 대한 점수 차이가 얼마가 되면 거의 0.167등급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0.167, 그래서 올해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다고 하면 1.167등급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대 교과 700점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 1등급을 맞으면 100점에 환산 점수가 560점이고 1.5등급을 맞으면 98점이 환산 점수가 548.8입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희대 교과에 대한 부분은 공통 과목과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이 80%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 20%는 잘한 A, B, C 중에서 잘하는 거 A를 갖다 A 과목 진로 선택 과목 3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대를 진학하는 애들 중에선 잘한 거 3과목에 A가 3과목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는 거의 다 만점인 거죠. 20%는 거의 다 만점인 거고 80%가 이제 교과 등급에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등급하고 1.5등급에 대한 차이를 갖다 560에 곱하기 0.8 하면 448인 거고 548.8에 곱하기 0.8 하면 439.04인데 요 점수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8.96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아까 서류평가에서 하나를 B를 맞으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 B를 맞으면 3점이 깎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은 9점이 돼서 이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서류평가 하나의 성적이 0.5등급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 0.1등급의 차이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얼마가 되죠? 2등급에 대한 차이가 17.92니까 결국 교과 0.1등급의 차이는 1.792점에 대한 차이가 나겠죠. 그죠? 곱하기 0.5등급 한 8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과 종합평가에서 A, B를 받는 경우 9점 감점. 이것은 등급에서 대략 0.5등급 차이가 난다. 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가감점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과 평가가 1점 간점이면 49점이 되고 3배를 해줘야 하니 3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략 0.167등급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생부 비교과가 굉장히 자신이 있다. 나는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자신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신이 1.0이 아니라 하더라도 1.167등급이라 하더라도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적극적으로 가감점 제도를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은 1.167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갖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대나 한의대나 치대나 약대의 학생들에 대한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면은 서류가 얼마죠? 다 92.3, 의예과는 그 다음에 한의예과는 92.1, 치의예과는 92.0, 약학과는 93이죠. 면접은 86.3, 80.3, 86.1, 88.5가 평균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 교과 성적을 보면서 수학과학을 세밀하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전교과일 때도 평가하는 거고 수학과학도 평가하고 이건 학업 역량에서 그랬죠. 전교과 성적을 파악하고 학생의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제 아까도 전교과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성적의 발전 정도, 추이도 보고 그 다음에 진로 관련 과목들을 또 면밀하게 살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2번 정도 전교과에서도 들어가고 수학과학에서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2번 정도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얘기하는 성적 추이도 평가하기에 1학년 때 못했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잘하면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지만 단순 석자 등급이 아니다. 교과 성적을 단순 석자 등급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원점수, 평균, 여러 이수 자료를 갖다 종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교과 성적이라는 게 단순 등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 대해서 네오 르네상스는 6점 척도의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0점 이상을 갖다 10에서 20% 정도만 주도록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에서 20% 정도만 주도록 제한하니까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면 합격권 서류 점수는 당연히 90점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에서 20% 정도만 90점 이상을 주는데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90점대인 학생들이 서류평가에서 맞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서류평가의 관점은 뭐냐? 그러니까 서류평가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사여구보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실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 능력이 탁월하 이런 건 다 미사여구라는 거죠. 미사여구보다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여줄 때 유리하기에
주제 탐구 활동이 잘 되어 있으면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 이렇게 한다면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전공 관련 활동 인성이 아니라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실 건 뭐냐면 전공 관련 활동이라는 것이 전공과 관련된 관심 있는 활동, 학업적 역량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는 관심 있는 활동,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해야 돼? 아니면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서 깊게 해야 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고민을 하시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향에서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또 교과 본연의 것만 하고 진로에 대한 부분이 약하면 너무 이제 그 영역이 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각 교과와 그 다음에 진로를 연결했었을 때 이것이 그냥 관심만 보이는 정도의 활동? 이러면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깊이 있는 학습이 기준인 거예요. 근데 교과와 나의 진로를 연결했더니 이것이 깊어. 이러면은 교과와 진로를 연결해서 깊이 있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공 관련 활동이라는 것은 학업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는 관심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업 역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을 나타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행평가라는 건 선생님들이 주어지는 주제나 이런 것에 한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이 조금 이제 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변별력이 있다. 왜 변별력이 있냐 하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변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진로 관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갖다 깊이 있게 심화학습하고 탐구한 영역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체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고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학업 역량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고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평가 항목이 15개에서 10개로 줄었는데 이건 고교학점제에 맞춰 바꿨고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선안, 그렇죠? 2024년 전면 적용을 하는 개선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바꿨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한 이유는 단순 체험 활동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탐구력, 그죠? 탐구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을 갖춘 능력을 갖다 평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내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부분들을 갖다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갖다 뭘로 바꿨죠? 바로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꾼 이유도 학생들이 자꾸만 전공 적합성 그런데 맞춤형 활동만 하는데 맞춤형 활동을 갖다 한다고 해서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진로 역량이라는 것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내가 의예과야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을 갖다 교양도서 읽고 심화도서 읽고 전문서적 읽으면서 공부하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로 역량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공동체 역량이겠죠.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로 역량은 자기주도성을 보고 싶어서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치과 의사가 되고자 했다가 한의사로 바뀌었어도 앞서의 활동이 자기주도적이고 열심히 했으면 평가한다. 즉 한의사로 맞는 활동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건 또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설명했었지만 치대나 한의대나 예과나 그 다음에 본과 일환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거의 한 80%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대신 물론 이제 한의대 관련 활동도 있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한의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리평가 관점에서 이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대를 보면 어디죠? 그 의대, 그죠? 경희대 의대, 한의대 치대, 고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대 의대, 치의학과, 중앙대 의대. 뭐 이렇게 보면은 수학 원투 미적분은 핵심이고, 확률과 통계는 권장이고, 물리학원은 권장이고, 화학원은 핵심이고, 화학투는 권장이고, 생명과학원과 생명과학투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대에서는 뭐죠? 수학 원투와 미적분은 핵심인 거고, 확률과 통계 기하는 권장인 거고, 물리학원은 권장인 거고, 화학 원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투가 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의학 계열의 경우 미적분 생명과학원, 생명과학도 화학원은 핵심으로 분류했고 핵심은 반드시 들어야지만 확통과 물리학은 권장인데 권장은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권장이 여러 개 있는데 모두 듣지 않으면 감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반드시 들으라는 거고요. 권장은 가급적 들어라. 근데 모두 안 듣는다? 그럼 간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을 들었으면 좋겠고 위계는 지켰으면 한다. 생명과학 2를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명과학 실험은 들을 수 있지만 고급 생명과학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2를 안 했는데 생명과학을 원을 한 다음에 뛰어넘어서 고급 생명과학을 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생명과학 실험은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위계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면접에 대해서는 또 면접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보시면 다 면접이 80점대 이상이었죠. 그래서 면접은 85점이 넘어야 합격권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올해부터 이제 출제 문항 면접 폐지를 했고 그러니까 출제에서 하는 이제 그 출제 문항에 대한 면접 폐지는 했고 서류 확인 면접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특에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진짜인지 면접에서 꼼꼼히 질문할 예정이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대학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경희대에서 서류평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한 것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경희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학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학 투죠. 축전기 내 유전체로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전자기 차폐임을 알고 정전기 차폐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도체 및 부도체 구의 전기장을 계산하여 차이를 조사해 이론의 의미를 물리수학적으로 확인을 하는 학생임. 근육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 수준 높은 진동학을 설계해보고 탐구 과정의 의문점과 실험의 설계도를 노트에 기록해 교사에게 질문하는 등 주도적인 탐구를 이어감. 진로인 정형외과 의사로서 다룰 근육 부상에 관심을 갖고 근골격을 모형화한 역학계에 탐구한 관련된 영어 논문을 읽고 켈빈 보임 모형과 맥스웰 모형을 통해 스프링과 댐퍼의 연결 방식에 따른 응력과 변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함. 근육의 고체적 특성을 보이는 KV 모형과 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맥스웰 모형의 차이를 RLC 회로와 비교 정리함. 근육 생리학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2학년 때 만든 실험 모형의 한계를 찾고 물리진자를 이용해 모형을 수정하는 모습에서 꾸준한 탐구력이 보임. 관성 모멘트로 표현된 물리진자의 주기가 단진자의 주기와 수학적으로 동일함을 제시하며 교과 지식과 결부시키는 모습에서 물질과 회로에 대한 이해력이 남다름을 알 수 있음. 이게 물리가 이제 아까 권장 과목이었죠. 이 친구가 이제 저희랑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게 물리학에 대한 권장 과목이었지만 융합적으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의 심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서 탐구에 대한 것을 갖다 깊이 있는 과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경희대 의예과에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고급 생명과학을 보면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한 고급 생명과학의 내용을 캠벨 생명과학 수준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학생의 내용 정리를 따라 받아가고 싶어할 정도로 정리가 깔끔함. 특히 케톤 식이요법을 탄수화물의 분자 구조와 연결시키거나 핵산을 배우며 후구스틴 연계에 대해 찾아보는 등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가짐. 수업 중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와 사이클린 복합체인 MPF에 대해 학습하고 G원계 출발 신호를 조절하는 성장인자의 개념을 통해 성장인자의 작용이 암을 촉진할 수 있음을 파악함. 지적 호기심이 강해 논문, 운동이 혈관 신생 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영어 논문을 읽으며 혈관 생성을 유발하는 HIF-1β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학습하고 운동을 할 때 일반 세포와 얌세포에서 혈관 생성 인자가 모두 증가하는
이중적 상황의 의문을 품음, 이에 해외 강의를 통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스타틴 식품을 접하고 운동과 암 환자의 생존에 대해 조사하여 암 종류별 운동법을 제안하며 적당한 운동이 암 치료에 긍정적임을 주장함. 이게 이제 경희대 의대 이제 합격한 사례들을 갖다 이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죠? 학생들이 되게 깊이 있게 했고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심화학습한 과정과 함께 융합적인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나타낸 어떤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희대 메디칼에서 설명한 이런 그 의예과 그 다음에 이제 치대, 한의대, 약대에 대한 이런 이제 공통적인 서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경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의학계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희대 메디칼 설명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 소개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개인별 역량이 나타나는 심화학습 역량과 탐구 역량을 갖다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별성을 평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시려고 한다면 첫 번째 물론 내신과 두 번째 이제 경희대야 수능 최저가 없지만 물론 교과는 있죠. 네오르네상스는 없지만 그래서 수능 최저도 맞추셔야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과의 조금의 차이는 한 등급의 차이는 내신 0.5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비교과를 갖다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까지 서류 하나하나에도 어떤 흠집이 없이 그죠? 완벽해야지만 의대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내신과 좋은 학생부를 만드셔서 합격의 어떤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